자, 시효 중단 효과 보겠습니다. 중단 후의 시효 진행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예, 특별히 정해진 거죠, 그죠? 한번 그 예시적으로 나온 겁니다. 효과 기간 불산입, 시효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된 시효 기간은 효력 상실을 하고요. 중단된 후에는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중단 사유 종료 때가 언제냐, 이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재판상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 범위는 169년 전에 한번 봤는데 상대요, 그죠? 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무슨 당사자입니까? 계약 당사자 아닙니다. 시효 권리 대상의 당사자 아니고 시효 중단 행위의 당사자. 예를 들어 소를 제기했다 원고 피고, 그죠? 청구 같으면 청구인 피청구 이런 겁니다. 공유자의 권리 행사. 손해성 청구권을 공동 상속한 자 중공유장 한 사람이 자기 상속권을 행사해 승소 판결 받으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효 중단 효력 없습니다. 그죠? 분인의 연대 채무자의 경우도 맞다. 그렇다. 분인의 연대 채무가 뭡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채권자를 보통 G라 그러고 채무자 S라 그러는데 자, S1, S2가 같이 되면 이건 공동 채무자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S1이 주 채무자이고 S1이 주 채무자이고 S2가 여기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면 연대 채무자라 그럽니다. 연대 채무자. 주 채무자라 그러면 원칙적으로 둘 다 주채무이지만 이 경우에는 G의 S에 대한 알파 채무, G의 S1에 대한 델타 채무가 S2에 대한 베타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어떤 권리 행사를 위한 목표가 있지만 채무는 전혀 다릅니다. 알파 채무, 베타 채무, 즉 주채무는 알파 채무와 베타 채무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행사했을 때 베타에 대해서 만약 그 효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G가 있고 S1, S2가 자, 연대 채무입니다. 연대 채무 동일한 연대 채무도 사실 별개의 채무입니다. 사실은 알파 베타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G가 있고요. S1, S2 알파 베타 이건 둘 다 연대 채무입니다. 연대 채무는 사실 동일한 채무죠. 주채무는 연대 동일한 채무인데 이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 일반 연대 채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에 대해서 청구하면 한쪽에 대해서 다른 쪽에 대해서 청구의 어떤 그 효과가 생기고 그렇다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고 한쪽에 대해서 상계 일종의 면제라면 이쪽도 면제 생기고 굉장히 이런 어떤 절대적 효력이 생기는데 그런 연대 채무 중에서 이런 절대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 연대 채무가 있으면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채무라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민법상의 연대 채무는 연대 채무지만은 족지게 그죠? 어떤 경우 부진적 연대 채무냐면 보통 공동 불법행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이 채무에 대해서 서로 연대감을 갖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법정 책임이니까요. 이 법은 법적인 어떤 효과로서 연대해서 책임을 짓는 거니까 이건 두 사람 사이에 관련 없는 거죠. 이 알파 베타 채권 사이에 그죠. 관련은 없지만은 하나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손해가 1억 원이다.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에도 갚으면 이거는 소멸하는 그런 관계에 있죠. 이 경우는 서로 S1, S2 사이 서로 간에 원래는 주관적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주관적 관련성이 없는데 이 주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전혀 또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좀 복잡한 거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부진연대 채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하고
국가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부인적 연대채무를 진 경우에 한쪽만 청구하면 다른 쪽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공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유의 경우도 별개의 거죠. 그죠? 공유는 완전히 공유라는 것은 그야말로 독립된 권리죠. 그래서 한쪽에 대해서 행사는 다른 쪽에 미치지 않는다. 합의자들의 권리 행사. 이거는 이제 한 준합의라 그러면 이제 부동산 말고 다른 거 권리에 대한 합의니까 합의 재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합의 재산에 대한 일부 합의자의 손배 청구는 정부에 대해 효력이 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합의라는 것은 공유하고 달리 지금 같이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행사해. 특히 이제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공동 광학금자네요. 그죠? 이게 이제 합의가 추정된 공동 광학금자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침해된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권리, 합의라는 거 다른 사람의 권리라면 뭐랄까 전체에 대해서, 그죠? 합의물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합의라는 것도 조합 채권이라는 것은 합수적 일치된, 그죠? 우리 옛날에 화백제도 있죠. 화백제도 전원 일치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어떻습니까? 채무자에서 당연히 소멸시효 중단이 미치죠. 왜냐?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피보전 채권 시효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병에 대한 채권, 즉 알파 채권을 가지고 베타 채권을 행사하는 게 채권자 대위권인데 요거는 과연 시효 중단이 되느냐 이겁니다. 요거는 시효 중단, 지금 요걸 행사하니까 당연히 되는데 요 알파 채권 시효 중단이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알파 채권은 단순히 이제 피보전 채권 대위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자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설이죠. 통설인지 하여튼 일반적인 견해인데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이 갑이 을에 대해서 통지를 하면 을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죠. 그럼 압류 비슷한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알파 채권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 승계인도 미치죠.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 효과를 받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 이등 특정 승계, 이건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당연하죠. 포괄은 상속 같은 것이고 특정 승계인은 어떤 권리 자체를 승계한 사람이죠. 즉 시효 중단된 채권 자체의 양수인, 당연하죠. 그죠? 1910년도의 판결 보세요. 여기 재밌습니다. 갑이 온거가 돼가지고 을에 대한 병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를 했습니다. 소송에서 알파 채권, 베타 채권. 요 베타 채권 대위 행사했죠. 대위 행사, 이건 대위권 행사했거든요. 대위권 행사하다가 요걸 인수받았어요. 인수받으니까 소 변경을 했거든요. 소 변경 채권 대위권 소송에서 요걸 그냥 내가 그 양수금 청구를 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 소 변경을 하면요. 그 전소송의 취하, 후소송의 새로운 신소송 제기되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베타라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력은 처음부터 생길 수밖에 없다. 승계는 중단 사유 발생 후에 해야 되죠. 그죠? 발생 전에 승계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의미 자체가, 그죠? 예외적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시간에 압류 가처분은 시효를 받는 자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통지를 받으면, 그죠? 채무자의 통지를 받으면 시효 중단된다. 여러분 지역권 배웠습니까? 지역권 불가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명의 수인이 공유인 경우에, 그죠? 요역지가 1인에게 한 지역권 소멸 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친다. 반대로 점유에 대한 지역권 취득 시효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 아니면
무효다. 이건 결국 지역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지역권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미치죠. 압류의 시효 중단효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연대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행 청구가 되니까요. 최고의 효력이 미친다. 분쟁 연대 채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제가 이제 연대 채무자 그럴 때 연대 보증인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히려 연대 보증인이 더 많죠. 연대 보증인은 아닙니다. 연대 보증인도 보증인이기 때문에, 그죠? 보증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채무의 경우는 무조건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 보증채무,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170조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반대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는 주채무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에 외쳐 주채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자체가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그죠. 그래서 같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보증채무가 10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주는 보증보험도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 주채무에 미치지 않죠, 그죠? 다만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주채무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보증인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되겠죠, 그죠? 주로 보증인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이것이 주채무자에게 송달됐다. 그러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되고요. 이 송달은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교부 송달을 해야 된다. 교부 송달은 직접 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송달, 우편 송달은 그냥 우편으로 발송해버리면 그걸로 송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돼버리고, 공시는 뭡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막 법원 옛날에 게시판인데 요새는 게시판 하지 않고 SNS 그죠? 해버리면 송달 효과가 나는데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주채무가 소멸됐습니다. 시효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채무는 부종성 때문에 소멸되는 겁니다. 그다음 주채무가 소멸시 완성됐는데 보증인이 이 보증채무를 승인했습니다. 이건 포기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죠? 포기가 되는 건데 시효가 포기되는데 주채무가 소멸 이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인이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돼서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그 때문에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신뢰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해서 부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신뢰 이익 하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되는 권리의 범위는 시효 중단된 대상만 그렇습니다. 청구권 경험의 경우는 그것만 된다는 거죠, 그죠?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금 청구하고 사무관리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 별개의 겁니다.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그것도 별개의 범위입니다. 그다음 구체적 양적인 범위는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일부 청구, 또 일부 청구는 가압류, 일부에는 납세고 이건 일부에만 시효 중단됩니다. 판례는 이제 명시적 일부 청구만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취지인데, 판례가 명시적으로는 된다는 것이 그 명시적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분만 시효 중단된다라는 반대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명시적 일부 청구에 시효 중단되는 그 규정이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 일부 청구가 전부 채권에 미치는 경우, 채권 일부의 표본적으로는 가압류, 이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재판 청구에 따른 시효 중단의 대상, 이것도 얘기했죠. 소송물인 권리관계, 다시 말해서 딱히 판례에 미치는 딱 그 권리관계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요거는 2011년 판결은
매매 계약의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그 똑같은 계약을 원년으로 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중단 사유가 된다. 소유권을 기초로 방해, 배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경우에도 소유권 자체의 시효취득에 미치는 겁니다.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이를 보수금 채권에 미친다는 거죠. 일부 변제에 따른 승인은 어떻게 되면 전부에 대해서 시효 중단되는 거죠. 중단 후의 시효 진행은 시효 중단 후에도 권리를 이제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진행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시효 중단 계속 시점은 재판상 청구 재판 확정될 때까지 되고 재판 확정되면 새로 진행되고요. 파산 절차, 화해 절차 종료 시부터 지급명령 확정 소송으로 이행되면 당연히 소송 절차 종료 시 확정 시까지 그죠. 화해된 소환 임의 출석은 화해 선임할 때까지 그것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소송 절차 종료 시까지. 최고는 어떻습니까? 최고 원칙 6개월 그죠? 6개월까지 되는데 6개월 이내에 후속 절차 하지 않으면 이 효력이 없다는 거죠. 6개월 이내에 후속 절차 종료 시까지 시효 중단되고요. 후속 절차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 집행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 가처분은 그렇습니다. 혹은 압류는 집행 절차 종료 시까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죠? 압류는 집행 절차 종료 때까지,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 집행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 압류 물건이 경매됐다 그러면 경매 절차 종료 시 배당금이 배당대가 확정되어 보면 거의 이 경우는 실질적 경매 절차 종료 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집행법상 이제 경매 절차 종료 시는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특히 이제 배당 절차가 또 있으니까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권을 얻어 본 집행을 이행했다. 본 집행 종료한 때부터 이제 다시 되죠. 채권자가 직접 압류하지 않고 배당 요구를 하거나 채권 신고로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하면 이 배당패가 확정되면 그때 그죠? 확정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승인은 어떻습니까? 승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그죠? 다시 소멸시효 진행하죠. 기한 유예하면 그 유예된 날부터 좀 이따 해라고 그냥 유예 기간을 안 정했으면 그죠? 바로 그날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